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와 수식을 말하다, 수식 강의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조지표 설명을 할 보조지표는 좀 굉장히 좀 이것도 이제 생소한 보조지표인데 소나 모멘텀이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소나 모멘텀 보조지표는 굉장히 이제 단순성을 좀 갖고 있고, 지금 상승과 하락, 그다음에 골드와 데드, 이 여부 패턴만으로도 단순하게 이것을 모멘텀으로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지표가 되겠는데, 이 소나 모멘텀이라는 이제 소나 지표를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나 모멘텀. 주가 사이클의 전환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소나 값이 0을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면, 이게 영선 돌파란 얘기죠. 이 기준선이 지금 영선이고, 이 0을 돌파하면, 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로 보고, 영선을 돌파하면 매수로 본다는 얘기죠. 하향 돌파하면, 그럼 이제 영선 데드가 되겠죠. 영선 데드를 하면, 매도를 한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MACD 보조지표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영선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자, 이렇게 돼서 매수 신호로 보고 매도 신호로 본다. 이거는 이제 MACD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죠. 보시면 이 지표가 보면 이 지표 선들이 보면 MACD 선과 시그널 선과도 이 패턴이 좀 비슷하게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MACD보다는 복잡하지 않고 이 파동 계산이나 그런 것보다는 상승과 하락의 단순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 이동 평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를 했을 경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골든 크로스란 얘기입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면 매수. 그래서 영선 아래에서 뭐 골든 크로스가 나든 영선 위에서 뭐 골든 크로스가 나든 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고요. MACD처럼 요렇게 단순성을 보는 건데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이제 곁들이면 소나 지표는 이제 주가 사이클의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설명했듯이 보면은 이 소나라는 명칭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소나. 이 소나가 이 수중 음파 탐지기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그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수중 음파 탐지기입니다. 이름이 소나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파동처럼 보이는데 이 파동처럼 이렇게 보이는 지표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명칭을 소나라고 이제 지표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보시면 어떤 이제 파동적으로 좀 보면 굉장히 좀 단순성이 있죠. 상승과 하락, 그다음에 골드와 데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소나 수중 음파 탐지기라는 어, 그 말처럼 명칭처럼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 지표를 먼저 보시면 이 지표가 MACD하고는 이제 비슷한데 이게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지수 이동 평균선의 어, 파동이죠. 파동과 그 다음에 수렴과 확산이죠. MACD 그러니까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가 이제 컨버전스고 D가 다이버전스인데 이 지수 이동 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 MACD라고 하면 소나는 그거에 비해서는 단순성이 있습니다. 골드냐, 그 다음에 영선 돌파냐, 그 다음에 데드냐, 영선 하락 돌파냐.
이 여부, 이게 단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패턴과 소나의 이 패턴을 보시면 그런 게 좀 단순성이 좀 보이는 게 골든 크로스 나고 상승하니까 주가도 상승해요.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나고 어, 하락하니까 데드가 나면서 하락하니까 요 주가도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에서 나왔듯이 골드의 매수, 돌파 때 매수, 데드의 매도, 이렇게 이제 단순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골드와 데드. 자, 이 여부만 이제 보는 이제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 소나와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오죠. 이런 부분 보면 골드, 골드 상승, 주가 상승 이렇게 보이죠. 다른 부분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골드 상승, 주가 상승. 자, 데드 보시면 데드죠, 데드. 데드 매도.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상승이냐, 행보냐. 이게 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데드, 하락, 골든, 상승. 그러면 이제 매수의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매도의 타이밍,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영선 하락이라든지. 보시면 골드, 영선 돌파, 매수죠. 자, 이런 이제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들이 있죠.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조지표들을 어, 여러 가지 방면의 보조지표를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맞는 보조지표가 있을 거예요. MACD 같은 경우는 어떤 파동 계산이나 영선이냐 영선 아래냐 그 다음에 우상향 파동이냐 우하향 파동이냐 이런 게 계산하는 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약간의 후행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 MACD가 이제 보조 지표로서 굉장히 어, 널리 알려진 거는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건 사실인데 사실 MACD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 패턴 분석하시는 분들이 몇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조지표 자기에게 맞는 보조지표 하나만 잘 선택해서 그걸 활용한다면 주가 주식 매매하는데 큰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나라는 이제 보조지표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성이 있습니다. 골드, 골드, 돌파, 데드, 하향 돌파. 자, 이런 패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매매에 자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멘텀을 보는데 이렇게 단순성이 있으면 이 단순성이 있고 어, 다른 지표와 좀 다른 지표에도 보면 장점이 있는 지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격 차트에다 추세 지표를 넣는 게 이제 TSF선인데 가격 차트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TSF선이 있죠. 예, 추세 지표 중에서도 제가 좀 잘 활용하는 요 지표가 TSF입니다. 이거는 뭐 이동평균선하고는 틀린 거고 자, 기간을 20일 쓰는데 잘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광색으로 해서 아주 잘 보이게 이렇게 라인을 설정하면 자 이게 보면 이건 어떤 이동평균선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방향성, 추세의 방향성인데요. TSF선은 이동평균선보다도 먼저 나와요.
확실히 추세가 먼저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 전환으로는 돌아 나오는 때가 좀 다소 늦거든요. 그 이동평균의 평균값이 어, 종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이 추세가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종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느린데 어, TSF선은 이게 즉각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보다 먼저 나와요. 보면 이게 돌아 나올 때 TSF선이 상승할 때 이 추세가 상승 전환을 했다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또 TSF선이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 나올 때 요게 보면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빨리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세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F선을 저는 이제 추세 지표로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격 차트도 올려놓기 때문에 TSF선을 이제 추세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이게 이제 상승 전환이죠. TSF선이 이렇게 돌아 나올 때가 상승 전환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나라는 지표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마찬가지로 직관적이에요. 골드 매수, 상승, 주가 상승, 데드 매도, 하락, 주가 하락. 뭐 이렇게 추세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소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TSF와 소나를 같이 이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 지표를 응용을 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나에 대한 소나에 대한 수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SF와 소나를 활용한 보조 지표를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소나의 보조지표를 내부 수식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소나의 지표를 한번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소나는 내부 수식은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함수가 이제 소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기간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백분율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백분율에서 이 내부 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충 좀 되어 있네요. 자, EAVG라는 거는 뭐냐면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이 이제 요거를 이 선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내부 수식인데요. 보면은 지수 이동평균인데 뭐다? 소나고 기간인데 이걸 백분율한다. 백분율을 하고 이동평균. 자, 이동시키는데 이동평균의 기간을 여기다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원래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평균값에 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와 일봉전의 종가가 있어요. 종가에서 일봉전의 종가를 영봉전의 종가에서 일봉전의 종가를 뺍니다. 뺀 다음에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지수, 만약에 이제 이거 지수라면 지수 이동 평균을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분율을 시키는 게, 이 소나의 내부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소나에 대한 수식을 활용해서 여기다 이제 TSF를 적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TSF를 좀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수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부 수식이 이렇게 있어요. 종가 0봉존 종가에서 1봉존 종가를 빼고 그것을 1봉존 종가로 나눈 다음에 백분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종가 마이너스 종가 근데 1봉존 종가예요. 1봉존 종가를 나누기를 합니다. 나누는데 1봉존 종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백분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나의 내부 수식이에요. 종가 0봉존 종가 마이너스 1봉존 종가 나누기 1봉존 종가 백분율. 이게 이제 내부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수식에다가 뭐만 정해 주냐면 TSF만 정해 주면 되죠. TSF 선을 정해 주는 해주는데 자, TSF는 내부 수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수식을 살펴보면 LRS와 LRL의 이 함수를 도해서요. 도해. 그리고 종가, 그리고 기간, 그리고 영선이 지금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LRS입니다. LRS의 종가,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되는 이 수식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TSF의 내부 수식이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나의 수식과 TSF를 정의해줘서 이 지표를 응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TSF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TSF선이니까 TT라고 할게요. TT. 왜 여기 있네. TT는 해놓고 LRL 플러스 LRS죠. 그쵸? TSF선을 지금 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LRL. 그 다음에 기간이 있어야겠죠? 기간. 플러스 LRS죠? LRS.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기간 변수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TSF선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TT가 TSF선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종가 마이너스 종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나누기 백분율이죠. 자, 이거를 보면 종가를 뭘로 내면 돼요? TT를 내면 되겠죠? TT. 이해가 되시죠? 종가를 뭘 내면 돼요? TT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을까요? TT, TT 마이너스 TT 일봉전. 그렇죠? TT 일봉전 하고 어떻게 돼요? 나누기 TT 일봉전. 그렇죠? 그 다음에 백분율. 자, 그러면 이 소나 같이 이게 표현이 된 거죠. 백분율을 한 개에서 소나 같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관리자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 새로 만들기. 자, TSF와 소나이죠. 그러면은
소나, 소나 플러스 TSF라고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TT라고 하죠, 그냥. TT라고 하고, 이제 수식 있죠? 요 수식을, 자, 붙여넣기 하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 TSF니까, 저는 이제 이 형광색을 이제 선호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너무 두껍네. 그럼 3일하고. 기준선 0선이죠. 좀 잘 보겠습니다. 기준선 0선 넣었죠? 그 다음에 스케일, 화면, 수직 검증. 기간 정의 안 됐습니다. 그럼 기간만 정해주면 돼요. 20일. 기간 20일 이상이 없습니다. 지정한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아까 이제 미리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T 플러스 S 소나 그렇게 할게요. 이거 아무렇게나 줘도 됩니다. 지금은 T 플러스 소나 돼 있죠? 닫기. 자,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소나라는 이 이제 백분율 계산법을 TSF에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TSF의 이 모멘텀과 이 소나의 백분율에서 이 모멘텀과 이 장점을 이제 다 활용한 거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선 돌파, 매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시그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자, 시그널의 이제 함수를 보시면 시그널도 한번 만들어 보죠. TSF선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가 시그널이죠. 그러면 지수 이동 평균과 소나와 자, 소나죠. 소나와 그다음에 뭐라고 됐나요? 지금 여기서 백분율 한 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을 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소나 대신에 뭐가 들어갔나요? 이 소나 대신에 TSF가 들어가면 되죠. TSF. 그럼 TSF 요걸 이제 일단은 정의를 해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TT. TSF 정의하는 게 TT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걸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복사. 부처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 소나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TT를 넣는 거예요. TT. TT.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을 넣으면 되겠죠. 기간 넣었죠. 그 다음에 MA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MA 피리어드가 아니라 MA 기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TT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TT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TT 기간, 백분율 기간, TT 일봉전, 백분율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수식을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수식관리자. 아까 여기서 이제 수식 2번에다만 넣으면 되겠죠? 시그널 붙여넣기. 됐죠? 그러면은 라인 설정하면 이제 시그널 나오죠? 자, 이거를 그냥 2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MA 기간, 그러면은 MA 기간을 넣으면 되죠. MA 기간. 시그널이니까, 이거를 12로 할게요.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되면. 내부 수식이 이게 몇 분율 됐죠? 시그널, 소나, 티, TT, 기간, 100분율. 그리고 AMA 그냥 피리어드로 할까요? 그냥? 그거를 피리어드, AMA 피리어드. 요거는 안 넣어도 음, 네, 되네요. TT 기간, 시그널 됐습니다. 작업 저장, 닫기 한 말고, 네, 다시 지우고, 많이 괴리감 있네. 이거는 구를 해야 되나 보네. 이건 많이 괴리감이 있네요, 지금. 시그널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수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됐고요. 시그널 선 같은 경우는 TT를 먼저 정의를 해줬고 지수 이동 평균을 TT 기간으로 했고요. 100분위로 했고 그다음에 MA 피리어드에서 기간을 이 TT 기간은 어 이- 그러면 TT 기간 이거는 이제 시그널이니까 20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아, 맞습니다. 20을 하면 안 되고 다시 이제 수식을 수정해야 됩니다. 기간이 따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걸 생각 못 했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간을 2로 해야겠네요. 기간을 2로 하고 기간 2도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간 2 그다음에 12로 하고 MA 피리어드는 20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은 빼야겠네요. TT, 이거, 저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그널에 이제 수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시그널은 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시그널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좀 독특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라인 설정에서, 과열 지역을 넣는 겁니다. 과열 지역. 과열과 침체를 넣는 거죠. 영선으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과열과 침투를 해서 영선 돌파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이 부분. 영선 대다한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명확하게 보이죠? 굉장히 이제 단순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돌파. 그 다음에 약간의 상승 있죠? 돌파, 상승. 돌파했고, 상승하고. 이 모멘텀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상승하고, 돌파하고,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배열만 보면 되겠죠. 배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돌파하고 상승하고 모멘텀 이 TSF선의 모멘텀하고 이게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 요런 부분 같은 경우 자, 요런 부분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금방 나오죠. 모멘텀이 그냥 금방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소나라는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어, 수식을 좀 TSF 모멘텀 지표하고 다시 한번 어, 같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또 이제 이런 새로운 보조 지표가 나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